수천 년 전부터 하늘을 나는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이 꿈은 1903년 미국의 라이트 형제가 자신들이 개발한 항공기로 12초 동안 36m를 비행함으로써 실현됐죠. 이렇게 비행기만 타면 세계 방방곡곡 갈 수 없는 곳이 없고 살 수 없는 물건이 없어졌죠. 확실히 항공술로 인해 세계는 좀 더 작아졌고 항공산업은 여러 사람들과 다른 문화들을 서로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안전하게 세계를 다닐 수 있기까지는 항공에 관련된 여러 국제기구와 단체들의 활약이 있었는데요. 어떤 기구들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단풍이 아름다운 도시 캐나다 몬트리올. 이곳에는 항공 관련 기구들이 모여 있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 아이카오와 국제항공운송협회 아이아타, 그리고 국제공항협의회 ACI인데요. 먼저 국제민간항공기구 아이카오부터 살펴볼까요? 국제민간항공기구 아이카오는 UN 산하의 전문기구입니다. 현재 192개국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고 국제항공 운송에 필요한 원칙과 기술, 그리고 안전에 대해 연구하고 있죠. ICAO works on the basis of it. Well, it's a diplomatic agency and a UN agency, so its purpose is primarily to help the world's governments share their skies to the benefit of all of their citizens and businesses. 아이카오의 시작은 제2차 세계대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쟁이 끝난 후 여러 국가들은 전쟁 중에 이뤄낸 항공기술의 발전을 좀 더 유용한 곳에 쓸 수 없을까 논의를 했는데요. 1944년 시카고에서 52개국의 대표가 만나 국제민간항공조약을 체결하고 그걸 기초로 1947년 정부 간의 협의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 아이카오를 만든 겁니다. 아이카오는 군용기가 아닌 민간 소속용 항공기를 갖고 있는 나라라면 어느 나라나 가입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국회 비준을 거쳐 1952년에 가입했습니다. 아이카오는 36개국의 대표로 이뤄진 이사회를 중심으로 총회를 통해 사안을 결정합니다. 이사회는 19명의 기술 전문가들로 구성된 항공항행위원회와 법률위원회, 그리고 재정위원회 등 6개 위원회의 지원을 받죠. 그리고 이사회를 지원하는 아이카오 사무국이 있는데요. 아이카오 사무국은 항공항행국, 항공운송국, 기술지원국, 행정업무국, 그리고 사무국 등 5개의 부서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제 비정부 간 협의기구인 국제항공운송협회 아이아타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1945년에 만들어진 국제항공운송협회 아이아타는 272개 항공사가 참여하는 민간기구인데요. 흔히 항공업계의 유엔으로 불립니다. 국제선의 운임이나 운항관계, 기술, 법률 등 민간항공 운송의 건전한 발달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ACI는 공항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공항의 공동이익을 위해서 1991년에 만들어진 비영리 단체인데요. 전 세계 580개 공항을 회원으로 둔 공항들의 대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irports Council International is the only truly global voice of the world's airports. We advocate, educate and help all airports around the world through our offices in every region across the globe. Through our office in Montreal, we advocate with these organisations on behalf of airports around the world, and our other offices in the regions work very closely with their member airports to further their interests and to represent them on the global stage. 국제민간항공기구 아이카오와 국제항공운송협회 아이아타, 그리고 국제공항협의회 ACI, 이 세 기관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아이아타와 ACI는 반드시 정부기관인 아이카오가 위치한 곳에 본부를 두어야 한다고 합니다. The way it works between ICAO, IATA and ACI is quite simple really. ICAO represents the governments of the world. So the governments come here and they meet and they make their decisions mainly about how the airspace will be shared and managed around the world. IATA, on the other hand, is the voice of the airlines of the world, of the scheduled airlines of the world. ACI, as I said, is the voice of the world's airports. As their representative, Mr. Whiteley, will tell you eventually, they work with all of the airports in the world, again, on making sure that the airport's concerns are brought to ICAO.
and that when we're making a decision, a new regulation about airports or airport operations, that we really have all the perspectives of all of the airport operators in hand when we make that decision, so that we can come to really a practical global solution. 지금까지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와 국제항공운송협회 IATA, 그리고 국제공항협의회 ACI, 캐나다 몬트리올에 위치한 세 가지 항공 관련 기구들의 역할과 관계를 살펴봤는데요. 항공 분야는 보통 세 개의 꼭지점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공항, 그리고 항공기를 포함한 항공기 운항, 마지막으로 하늘길을 관리하는 항공교통관리,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공항에 관련된 비정부 기구는 ACI, 항공기 운항에 관련된 것은 IATA, 항공교통관리와 관련된 것은 항행서비스 제공자들의 모임인 칸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구들을 모두 아우르는 것이 정부 간 협의기구인 ICAO인데요. 그럼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는 어떤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채용이 되는지 알아볼까요?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의 역할은 전 세계 민간항공 분야의 국제기준을 만들어 안전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조종사나 항공교통관제사, 엔지니어, 환경 분야의 전문가들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이 전문 직군 외에도 이를 돕는 행정이나 재무, 법률 같은 여러 분야의 일반 행정 직군이 있습니다. 그럼 전문 인력들이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에 채용되는 과정을 살펴볼까요? 채용은 대부분 ICAO의 웹사이트 공석란을 통해 진행되는데요. 최근에는 링크드인 같은 글로벌 비즈니스 소셜미디어에서도 공석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채용 과정은 서류 전형과 직무에 따른 기술 시험, 그리고 최소 1명의 여성을 포함한 3인, 혹은 최소 2인의 패널로 구성된 엄격한 면접을 거칩니다. 항공 비즈니스에 있어서 영어는 국제 공용 언어이기 때문에 말하기뿐 아니라 읽고 쓸 수 있는 영어 실력이 필수적입니다. ICAO를 비롯한 항공 관련 기구에 진출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것으로 영 에이비에이션 프로페셔널 프로그램, 젊은 항공 전문가를 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일명 YAPP라고 하죠. We do have a wonderful program for young aviation professionals. It's a competitive process. We bring in 3 young individuals every year. This year we had 3 women who joined us, which was very wonderful. And they get rotated between 3 organizations. So between ICAO, IATA, and ACI. These are 3 large aviation organizations in Montreal. So the individuals spend 4 months at each place. 젊은 항공 전문가들을 위한 프로그램 YAPP는 만 32세 이하의 석사학위, 그리고 조종사 혹은 관제사 자격증이 있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년 이상 항공 경력을 보유해야 하죠. 최근 들어 순환근무 기간을 6개월로 변경했는데 순환근무 기간이 끝나면 최종적으로 3 기구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다음은 인턴십 제도인데요. 인턴십 제도는 우리나라의 국토교통부가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와 MOU를 맺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1년에 4차례 항공이나 회계, IT 등의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국제항공기구에 대한 경험을 쌓고 그것을 바탕으로 국제기구 진입에 성공할 수 있도록 6개월 동안 정부에서 생활비와 항공료를 지급합니다. 다른 채용 프로그램과는 달리 한국인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더 확실한 진출 방법이 되는 셈이죠. 한국에서 보면은 ICAO가 너무 멀리 있는 미지의 세계 같은 느낌이 있지만 막상 와서 일해보면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 기회가 처음부터 제공되지 않으면은 아무도 뭐 이렇게 미지의 세계에 들어오실 생각이 없을 테니까 그런 정상적인 절차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게 금년부터 인턴십을 2명씩 채용해서 ICAO에 근무하게 하는데, 하여튼 예산 사정이 되는 한 좀 더 많은 직원, 젊은이들이 여기 와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갈 겁니다. 이 밖에 ICAO 한국 대표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채용 관련 정보들을 활용하면
항공 관련 국제기구에 도전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항공 관련 국제기구에서 일하기를 꿈꾸는 지원자들에게 하동수 대표가 해주고 싶은 조언은 무엇일까요? 아이카오 근무하면서 제가 누누이 느끼는 거지만 한국의 젊은이처럼 똑똑하고 성실한 젊은이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거의 뭐 상위 클래스입니다. 여기서 일해본 여기 현지 사람들도 한국인의 정면에 대해서 아주 높은 평가를 하고 있는데 단 하나 큰 장애물이 역시 언어적인 장애물입니다. 그래서 언어적 장애물을 극복할 수만 있다면은 여기 와서 충분히 일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도전 의식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영어를 좀 열심히 하신다면은 뭐 아이카오뿐만 아니라 어느 국제기구 가서라도 한국인 전문의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인사 담당관인 글렌다 뉴튼 씨와 아이카오 한국 대표부의 하동수 대표로부터 국제 민간 항공기구 아이카오에서 일하기 위한 조건과 채용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항공 관련 전문 기구이니만큼 조종사나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은 필수고 소통은 물론 정책과 규정을 작성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영어 실력도 갖춰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후에는 우리나라에서 항공 관련 국제기구로 진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도전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미 아이카오에 진출해 있는 한국인 선배 김구슬 씨와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 정현태 씨, 두 명의 한국인을 만나보겠습니다. 한국 여성 최초로 국제민간항공기구 아이카오의 정직원이 된 김구슬 씨. 안녕하세요. 저는 2009년부터 국제민간항공기구 항행국 항공교통관리과에서 기술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구슬입니다. 제가 속한 부서는 항공교통관리과라는 부서인데요. 민간항공 제반 분야 중에서 항공교통관리 분야에 관한 기술 기준 만드는 업무와 그리고 그 만들어진 기술 기준에 대한 이행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구슬 씨는 철저한 자기관리와 노력에 의해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는데요. 어떤 과정을 거쳤을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어릴 적부터 외교관을 꿈꿨던 김구슬 씨. 고등학교 때 항공교통관제사라는 직업의 매력에 빠져 항공대학에 입학, 항공교통관리학 학위를 받습니다. 그러다가 항공 분야 발전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국제민간항공기구 아이카오라는 것을 알고 항공 분야의 외교관인 아이카오 입사를 꿈꿨죠. 그 후 정부 경험을 쌓기 위해 국토해양부에 입사, 6년에 걸쳐 민간항공의 법률과 재정, 행정 및 기술 문제에 대해 상당한 지식을 얻게 됩니다. 국토해양부에 근무하며 기회가 될 때마다 국제회의에 참석, 실력을 쌓았고 2009년 마침내 아이카오 항공국에 입사해 이 자리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김구슬 씨는 국제민간항공기구 아이카오에 들어오기 위해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노력했습니다. 첫째, 항공 분야 전문 지식은 학부 공부를 통해서 하고 그리고 정부 경험은 공무원이 돼야 하잖아요. 그래서 항공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은 어떻게 되는 걸까 하다 보니 국토해양부에 입사를 해야 되더라고요. 국토해양부에 입사를 하기 위해서는 또 항공 분야 전문 자격증이 필요했어요. 항공교통관제사, 정비사, 조종사 셋 중에 하나. 그러면 제가 딸 수 있는 자격증을 다 따자라고 해서 학부 중에 자격증 준비를 해서 다 취득을 했고요. 국토해양부에 들어가서는 일단 저를 알려야 되잖아요. 국제무대에. 그래서 국제회의에 제출할 수 있는 우리나라 정책이 있다면 적극 발굴해서 제출하고 가서 발표하고 하는 업무를 도맡아 했었어요. 그런 기회를 또 국토해양부에서 많이 주셨고요. 국제기구에서 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영어. 구슬 씨도 초반에는 영어 때문에 힘들었다는데요. 영어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들어볼까요? 저는 정말 죽기 살기로 했던 것 같아요.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대학교 1학년 때까지 한마디도 영어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자기소개도 못했어요. 그 정도로 영어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더 간절했고요. 정말 하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그래서 일단 어학연수 가서 한국말을 잊어버리려고 했어요. 네. 그래서 한국 사람 만나지도 않고 영어로 말하고 영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꿈꾸고
그냥 기본적인 영어 능력을 키울 수 있었던 거고, 또 업무 영어는 다르잖아요. 그리고 항공 영어는 또 다르고, 그런 영어 공부는 국토해양부에 입사해서 계속 했죠. 원서로 된 국제 기준을 항상 읽고, 그리고 또 항공 분야 저명한 인사들이 국제회의나 이런 데서 발표하시는 그런 연설문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많이 공부하고 또 베껴 써보기도 하고. 이런 노력들이 쌓여 지금의 김구슬 씨를 만들었는데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항공 운송에 대한 정책과 기술을 담당하다 보니 하루하루가 보람이 크다고 합니다. 제가 만든 전 세계 전문가들과 함께 만든 국제 기준이 실제 전 세계 하늘에서 적용되고, 그 적용됨으로 인해서 안전이 조금은 더 높아졌다라는 그런 데이터를 봤을 때 엄청 보람스럽죠. 네. 아이아타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는 정현태 씨. 정현태 씨 역시 항공교통 관제사라는 꿈을 가지고 항공 분야에 첫 발을 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카오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6개월, 그리고 지금은 아이아타 국제항공운송협회에서 6개월 인턴으로 근무 중인 정현태라고 합니다. 어린 시절 블록 장난감을 즐겨가지고 놀던 내성적인 성격의 정현태 씨. 어릴 적 꿈은 건축가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청소년 시절 항공교통관제사라는 직업을 만난 후 곁눈질 한번 하지 않고 망설임 하나 없이 항공대학에 입학했죠. 학부 시절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대학원 때 국토교통부의 사업으로 추진되던 인턴십 프로그램에 지원. 아이카오의 인턴으로 6개월 근무하고 현재는 아이아타에서 인턴으로 활동 중입니다. 국제기구에 들어온 후 누가 일을 지시해서 하기보다는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는 업무 시스템 때문에 처음에는 적응이 힘들었다는데요. 그래도 끊임없이 적극적으로 다가가려는 자세가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정현태 씨가 지원한 인턴십 프로그램은 아이카오와 MOU를 맺고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항공 인턴십 지원 프로그램인데요. 항공 분야의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석사 재학 이상이면 지원 가능하고 서류 전형과 국내와 아이카오의 면접을 각각 통과해야 선발됩니다. 그럼 정현태 씨가 국제기구 진출을 꿈꾸는 청소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는데요. 한국항공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1년에 4차례 공고가 나오는데 이번에 아이카오 본부 인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처음으로 선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프로그램이 더 이어질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대학원생, 대학생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다가 공고가 났을 때 한번 지원해 줬었으면 좋겠습니다. 항공 분야는 무척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고 많은 인재들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최근에는 드론의 도시 상공 사용에 대한 정책이나 우주 여행에 이르기까지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아이카오를 비롯한 항공 관련 기구들에서는 차세대 항공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넥스트 제너레이션 오브 에비에이션 프로페셔널이라는 일명 NGAP이라고 불리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회원국 정부에서 미래 항공 전문가를 육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인데요. 학생들에게 여러 항공 분야에 대해 알려주고 또 구체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어린 학생들도 항공 관련 분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항공 관련 직업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늘길을 여는 정책과 항공기의 안전을 책임지는 일, 국제민간항공기구 아이카오를 비롯한 항공 관련 기구들로 여러분도 당당하게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